안녕하세요. 짱이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퇴근하고 다 여기 앞에 이렇게 앉았죠? 오늘은요, 베란다에 나가지 않고 책상 위에 이렇게 앉았답니다. 날씨가요, 오늘부터 풀린다고 했는데, 오늘도 어제만큼 좀 추운 것 같아요. 저녁에 퇴근길이 옷깃이 스며드는 정도로 바람이 차고요. 좀 으슬으슬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깨가 나서 이렇게 책상 위에 아이들을 집합을 시켜 놓았답니다. 어젯밤만 넘기면 그래도 냉이 걱정은 안 하겠거니 했는데 오늘 기온은 체감 온도는 좀 쌀쌀해요. 그런데 기온은 영상으로 일단 돼 있어가지고 오늘까지만 신문지 이불을 덮고 그냥 보낼 거나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몇몇 아이들을 책상 위에 올려 놓았죠. 오늘의 주제는 댓글에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그 질문에 대한 숙제를 하려고 한답니다. 어느 구독자님께서 다육이 종류 중에서 나무처럼 키울 수 있는 아이를 추천해 달라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 까라솔 또 염자 우주목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까라솔, 염자, 우주목은 알고 계신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키우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오늘 곰곰이 좀 찾아보니까요. 물론 목대를 올리고 성장 속도가 빠르고 나무 형태로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은 부지기수 엄청 많답니다. 물론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좀 키우기 수월하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또 유행에 약간 뒤지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자 이렇게 지금 책상 위에 데려다 놓은 아이들이랍니다.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는 사실은 이 아이예요. 이 아이 다 아시죠? 혹시 키우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블루엘프예요. 블루엘프는 제가 처음 다육생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인기가 사그러들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판매 영상이라든가 농장에 가 보면은 항상 가장 예쁜 자리에 늘 있는 이 아이가 이 블루엘프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초창기 초보 때부터 블루엘프를 1,000원, 2,000원짜리 데려다가 지금 4년을 키우고 있는 아주 조금이 있죠. 이거 한 몇천 원 줬을 거예요. 1,000원은 아닌 것 같고 2, 3,000원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두수가 한 6두짜리를 데리고 왔는데 4년을 키우다 보니까 우유곡절이 많아서요. 얼굴이 하나 소멸된 것도 있고 거의 분질러 먹고요. 이 아이가 그 부전나방 때문에 목대를 한번 날려먹은 적도 있고 그렇게 좀 순환을 겪고 또 제가 웃자라거나 무너지거나 그럴까 싶어가지고 물을 아주 굉장히 아껴가면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작게 물론 다육이를 키우면은요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얼굴이 이렇게 작아지고 짤뚱해지고 그렇답니다. 근데 통통하게 좀 키웠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블루엘프를 저도 인기 못지않게 꾸준히 좋아해가지고 여전히 이렇게 있어도 또 드리는 아이라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농장 키핑장에도 또 두 아이가 아주 초보 때부터 키웠던 아이 있고 또 최근에 들인 아이도 있고 그렇답니다. 이 나무 형태로 키울 수 있으면서 예쁜 모습을 갖추고 있고 또 키우기도 수월하고 그리고 유행에 뒤지지 않는 아이가 이 아이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블루엘프를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블루엘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는 세던과 에케베리아의 교배종으로 세데베리아 이 종류죠. 그런 전문적인 이야기보다는요. 어쨌든 병충해에 좀 강하고요. 물독 상당히 좋아해요. 물론 살짝 웃자란 경향이 있어서 일조량 모든 다육이는 다 그랬죠.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 좋겠지요. 그렇게 키우시고 하면 예쁘게 물듬도 볼 수 있고 또 이 아이 특징이 자구를 잘 달고요. 또 하나는 분지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이나 2년 정도 키우면 이 목대에서 자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워낙 작아서
한 얼굴에서 이 아이는 지금 3개로 분질을 해요. 보통은 2개로 분질을 하는데 이 아이는 특이하게 지금 3개로 분질 중이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지금 물이 아주 엄청 심하게 고픈 상태죠. 제가 비를 기다려서 비를 맞추려고 이렇게 쫄쫄 굶기고 있고, 요 며칠 날씨가 추워가지고 제가 관수를 전혀 안 했답니다. 그렇지만 성격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저변 가서 한 변만 하면 얼굴이 통통해지고 금방 물 반응을 하는 아주 성격 좋은 아이죠. 그리고 인기도 여전히 뭐 거르지 않고 있겠지만 가격도 착해요. 그리고 가장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물듬도 상당히 예쁘고 이 모양과 착한 가격 뭐 그런 것 때문에 해마다 이 아이는 그 농장에 가면 언제든지 있고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그리고 물도 상당히 좋아하지만 은근히 이 병충해에 굉장히 강해요. 제가 키우는 동안에 뭐 무름병이라든가 깍지라든가 이런 걸로 한 번도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나무 형태로 키우면서도 이렇게 예쁜 꽃 모양을 볼 수 있는 아이가 이 아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블루엘프를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 아이를 먼저 보여드렸답니다. 그런데 종류는 상당히 많아요. 까라솔처럼 이렇게 나무 형태로 완전히 키울 수 있는 아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베란다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몇몇 안 돼요. 자, 이 아이는 박하장이죠. 이 박하장도 나무 형태로 키울 수 있는 아이예요. 또 이렇게 입장에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아이고요. 지금 이 아이가 꽃대를 이렇게 다 물었죠. 지금 이 박하장도 지금 현재 물이 고파서 이렇게 꽃대를 다 고개를 숙이고 있답니다. 주말에 물을 지금 저 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물이 고파서 이러고 있는데요. 요 꽃대는 나오자마자 바짝 잘라주는 게 사실은 좋대요. 이 박하장은 생장점 가운데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요. 그리고 옆에로 이렇게 살짝 보시면 자구가 이렇게 또 나온답니다. 이게 또렷하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워낙 작아서. 꽃대가 가운데서 올라오는데 제가 왜 꽃대를 안 잘라주고 있냐 하면은요. 이 박하장 꽃이 상당히 예뻐요. 노랗게 그 개나리처럼 이라고 할까요? 수술이 보이면서 상당히 예쁘게 피거든요. 그래서 그 노란 꽃을 보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안 꺾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박하장도 역시나 착한 가격이고 꾸준하게 인기고 올해 상당히 그 초록초록한 박하장이 농장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하장도 나무 형태로 키울 수 있고 물도 좋아하고 아주 성격도 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하장을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 하고 또 하나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나무 형태의 대표적인 게 요 에어니움 썩이죠. 저도 뭐 초보 때부터 요 에어니움 썩들은 요거는 할로윈인가? 뭐 정확하지 않아요. 일찍 한 3년, 2년 됐나? 명찰도 잃어버리고 할로윈 아니면 흑법사 아니면 뭐 그런 종류 중에 하나랍니다. 이 이런 아이들도 에어니움 썩이죠. 전체적으로 다 이런 종류가 에어니움 썩인데 이런 아이들도 나무 형태로 키울 수 있는 아이랍니다. 이런 까라솔이나 에어니움석 같은 경우에는 공중뿌리가 나도요. 그 다른 다육이들은 공중뿌리가 나면 제거를 다 해주잖아요. 근데 요거는 공중뿌리가 나도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까라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요 까라솔이나 에어니움석이 공중뿌리가 나면 수분이 부족해서 공중뿌리를 만들어내겠죠. 주 원인이. 근데 여기 하나 보시면 공중뿌리를 제가 두꺼운 공중뿌리를 안 잘라주고 이렇게 하나 있어요. 요게 들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온 거를 안 잘라주고 있으면은요. 요게 밑으로 향해서 흙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흙을 파고 들어가서 이 공중뿌리가 뿌리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물이 부족할 때 이렇게 공중뿌리를 내면서 땅으로 파고 들어가서 수분을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요 까라솔하고 또 에어니움 속의 흑법사라든가 할로윈 뭐 썬버스트 뭐 거의 이 속에 속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공중뿌리가 나도 제거를 안 해줘도 괜찮답니다. 별 탈이 없어요. 보기에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 좀 대충 해주고 좀 굵어지는 그런 공중뿌리는 놔두고 관리를 하시고 키우시면 물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이 아이가
여름에 잠을 자죠. 여름에 잠을 잘 때는 진짜 못생겨져요. 이 입장이 아주 바싹 말라서 고스라지는 정도로, 바스락거릴 정도로 그렇답니다. 그리고 미동도 안 해요. 입을 잔뜩 오그리고 새카맣게 말려가지고 꼼짝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이 아이가 말라서 죽었구나 하고 처음 키워보시는 아이들은 내다 버린답니다. 아이들이 아니고 처음 키워보시는 다육맘님들은 이런 아이들이 여름 잠을 잘 때요, 말라서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리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름에 그렇게 잠을 잘 때는 바싹 마르고 하엽이 많이 지고 바스락거릴 정도로 그러고 있을 때는 잠을 자느라고 그런 거니까 반그늘 쪽에다가 시원한데 두시고요. 완전 단수는 하지 않고요. 간간히 물을 주셔야 돼요. 조금씩 물을 주시면서 관리를 하셨다가 또 가을 되면 다시 또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깨어나니까 물 관수 조금씩 늘려서 관수하시면 또 겨울 동안 봄까지 이렇게 예쁜 모습을 아주 볼 수 있답니다. 요즘 이렇게 나무 형태로 키우면서 또 순따기, 꼬집기, 적심 이런 거 하셔도 크게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이런 에어니엄 속 종류의 아이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요 최근에 제가 이 에어니엄 속에 속하는 아이인 것 같다 하고 제가 신품종으로 해서 푸르미 농원에서 데리고 온 아이가 이렇게 있죠. 이 아이도 아마도 그 에어니엄 속의 교배종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살짝 유적꽃 모양의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죠. 분갈이를 하고서 아직 천물을 안 주었더니 지금 물이 고파서 이렇게 솔방울처럼 우물이는 모습이 유적꽃을 살짝 닮은 것 같고요. 입장에 줄이가 있는 것도 약간 비슷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에어니엄 속의 아이인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나무 형태로 이렇게 자라는 그런 아이로 알고 키우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은요, 블랙메이드예요. 블랙메이드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죠. 소개시켜드린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블랙메이드랍니다. 이런 아이들도 나무 형태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아이랍니다. 그리고 블루엘프 역시나 나무 형태로 크고 있지만 그것도 조금 까다롭고 그렇다 싶으면 이런 아이들, 둥근잎빛이 흐리대도 모든 이렇게 목대를 올리는 아이들은요, 얼마든지 나무 형태로 수영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에어니엄 속 같이나 약간 겨울잠 잘 때 까칠한 그런 면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면 이런 아이들도 나쁘지 않죠. 둥근잎빛이 흐리대, 성격 좋고 국민다육이고, 이 아이도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죠. 그쵸?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블루엘프나 둥근잎빛이 흐리대, 저 박하장 같은, 그리고 에어니엄 속 아이들을 키우면 좀 수월하게 그리고 물을 펑펑 주면서 그렇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린답니다. 자, 하나는 그냥 예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도 순따기 꼬집기 하면서 오랫도록 묵히면 나무처럼 충분히 키울 수 있죠. 성장 속도가 빨라서 목대를 올리는 아이들은 거의 나무처럼 수영을 만들면서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요거는 드로잉이랍니다. 오늘 고르는데 이 아이가 또 눈에 띄어서 예뻐 보여서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려고 데리고 왔죠.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부여분에다 앉혀 주었답니다. 제가 이 부여분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호불호가 분명한 게요,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매니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여분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구할 수가 없어서 조금 소장하고 싶어 하는 그런 유명한 분이랍니다. 이건 충청도에서 유명한 분이죠.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철화를 데리고 오셨는데 철화 키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키우면 좋냐. 철화에 쌩얼이 붙어 있대요. 제가 지금 여기 찾아보니까요, 쌩얼이 철화에 붙어 있는 아이가 농장에 가 있고, 여기 하나 있네요. 자, 이거 보세요. 요거요, 성형철화예요. 성형철화나 몰로철화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이 아이도 제가 한 3년 됐어요. 땅바닥에 딱 붙어 있던 아이인데 그새 자라가지고 이렇게 목대가 조금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잘 키운 건 아니에요.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옆으로 퍼지게 그렇게 키워야 하는데, 초보 때 데리고 와서 이 핑크빛이 예뻐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거의
예쁜 아이들한테 치여가지고 저 선반 아래쪽에다가 그렇게 춥게 관리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살짝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쌩얼이 앞에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아마 거리대에서 햇빛에서 노지에서 단련시켜서 키웠다면 상당히 예뻤을 아이인데 제가 좀 관리를 등하시에 했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이제 이 아이를 키핑장에 좀 데려다 놓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그 철화, 이렇게 쌩얼이 붙은 철화를 어떻게 관리하냐 하고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린답니다. 요거는 데뷔철화예요. 데뷔철화. 제가 턱시폰 철화도 있습니다. 여기에 쌩얼이 작은 아이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이 철화에 붙어 있는 쌩얼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생얼이 붙어 있다고 해서 관리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일반 다육이와 똑같이 관리합니다. 물 주는 것도 똑같이 관리를 해요. 다육이 물 줄 때 철화도 같이 물을 주지만 이 다육이 키울 때도요. 제가 멀론을 지금 데리고 나오지 않았지만 멀로 같은 경우는 입장이 두툼하고 백분이 있는 아이라 물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일반 멀로도 물을 조금 아껴가면서 키우잖아요. 요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성형철화도 멀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을 상당히 아껴가면서 키웠는데 4년 되니까 이렇게 목대를 올리고 있죠. 그런데 같은 철화 종류 중에서도요, 물을 상당히 좋아하는 철화가 있습니다. 자, 철화 종류마다, 다육이 종류마다 물 관리가 다르듯이 철화 종류마다 또 물 관리가 살짝 달라요. 근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는 일반 다육이와 똑같이 관리합니다. 살균 살충 방제하고 요것은 에오니움 속의 철화죠. 여기 이렇게 쌩얼이 붙어 있고 여기는 철화로 이렇게 묶여 있답니다. 이 에오니움 속 철화 같은 경우에는 나무 형태로 자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대형으로 철화를 이렇게 키운답니다. 저도 이거 오랫동안 베란다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철화를 다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아니면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선반 밑에 있었죠. 그래도 이렇게 베란다에서 유일하게 남겨놓고 있는 아이가 이 아이랍니다. 요즘 물 반응을 해서요. 물을 주는 대로 먹는데 비를 맞추려고 지금 이 아이도 상당히 물이 고픈 상태인데 역시나 에어니움 속이기 때문에 같은 철화라 하더라도요. 이 아이도 여름에 잠을 자서 저 그냥 철화 아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에어니움하고 똑같이 여름 되면 아주 바스락거릴 정도로 바짝 말라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있답니다. 그랬다가 가을 되면 다시 또 잠에서 깨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저 아이나 요 철화나 물 관리는 똑같답니다. 에어니움 속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를 지금 봄하고 가을은 물을 펑펑 줘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한답니다. 그리고 여름하고 겨울은 물론 다른 일반 다육이와 똑같이 물을 아껴가면서 키우겠죠. 그렇게 관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철화라고 해서 키우는 방법이 달리 있는 게 아니고요. 다육이 종류에 따라서 그 종류가 물을 좋아하는 종류인지 물을 싫어하는 종류인지 그런 거를 구별해서 다육이와 성격과 환경을 구분해 가지고만 관리를 하시면 철화도 무난하게 큰답니다. 요거는요, 커스피다컨 철화예요. 요거는 제가 지금 상당히 한 3년 됐나요? 요것도 물을 상당히 좋아해요. 물을 좋아하는데 물을 좋아한다고 펑펑 주다 보면요 철화가 싹 풀려서 강몸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이것도 작지만 여기 쌩얼이 조금씩 붙어 있지요. 조금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키핑장에 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성격의 커스피다컴 철화나 에어니움 속 같은 경우에는 물을 펑펑 주면서 키우고요. 아까 멀로철화나 또 창철화죠. 이 창철화도 물을 펑펑 키우다 보면 창이 웃자라가지고 목대가 올라오면서 물론 그렇게 키우기도 하지만 이 창철화 같은 경우에는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용트림을 하면서 키워야 잘 키우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창철화는 또 창에 물을 아껴주듯이 조금 물을 아껴가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에 쌩얼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물 관리는 일반 창 키우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저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2가지 질문, 나무처럼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를 추천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에어리움 속 아니면 박하장, 요 블루엘프 뭐 이런 아이들을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뭐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한 내용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겪어보고 이 아이들의 성격에 따라서 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치고요. 숙제를 한 기분이네요. 충분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